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지원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정책입니다. 정책.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추진위 구성하는 거, 조합 직접 설립하는 거, 과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추진위 구성도 공공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추진위 구성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 부분만 열어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뭐 사업성이 없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공지원제도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과거로 회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좀 그 부분은 뭐 전혀 안 되네요. 우리가 과거에 한 거는 2002년도에 안전진단 하나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 신탁 방식이 잘못했거나 또는 뭐 조합 방식이 잘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과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문제들이 작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행된 것이 아무도 없었고 안전진단 하나만 2002년도에 났고 작년에 5월 22일 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바뀐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부분 신탁으로 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신탁으로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탁 방식은 이런저런 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조합 방식으로 가자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간 것이고 이례적이란 부분은 맞고 다만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할 사안이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거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다가 조합 방식으로 많이 회귀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비용 때문에 그러죠.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신탁 방식이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저는 조합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해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기로 하고 서울시 돈, 구청 돈 섞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들 보고 가서 용역하라고 해서 온 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설립만, 조합 설립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꼭 신탁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탁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합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합장님이 많이 이제 해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그게 걱정은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조합의 비리. 조합의 비리는 결국 돈 받는 거잖아요. 업체에 리베이트 받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체가 어디냐면 시공사예요. 우리 사업장이 계략 한 5,500억, 저희들이 쭉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계략 사업비가 5,100억에서 한 5,500억 좀 넘을 수도 있고 공사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정도 금액인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 시공사한테 주는 돈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요. 제가 건설회사 15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재건축 쪽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회사 설계사무소, 시공사 있었어요. 제가 답답한 게 조합의 임원분들 오셔가지고 리베이트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 쪽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주는 순간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하나 수주하려고 시공사가 리베이트 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2002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2002년도까지
건설회사 있다가 그대로 나와서 지금 이 사업을 쭉 하는데 지금은 더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더 이제 투명해졌고 나라가 투명해졌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다 그것도 똑같이 같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돈 안 준다, 못 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는가? 나머지 작은 용역업체들한테는 뒷돈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들한테 용역업체 사업비가, 용역비가 얼마냐? 전체 사업비에 우리 여의도 수정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2%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70몇 %가 공사비고 나머지가 각종 금융비용이 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세금, 각종 부담금, 그 다음에 조합에서 뽑을 수 없는 감리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청에서 직접 뽑습니다. 조합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조합에서 뽑을 수 있는 업체들은 전체 아무리 맥시멈 잡아도 120억 이내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2%.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주는 비용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신탁은 총 매출액의 몇 %? 용역업체들한테 주는 거는 총 사업비는 매출보다 훨씬 적겠죠. 사업비 2%인데 문제는 또 뭐냐? 이거 알면은 조합장님들 돈 못 받아요. 이 도시정비법 141조에 자수자 경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 주고 고발하면은 자수한 사람은 면제돼요. 형이 감경 면제돼요. 돈 받은 조합장님만 가시는 거예요. 예, 뒷돈 받는 순간 갈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거 대부분 조합장님들 많이 압니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돈 받기가 굉장히 이제는 어려워졌고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자수자 경감 제도가. 생긴 지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이쪽 저쪽 됩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투명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돈 받고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합제도는 또 감사가 있고 조합장 해임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불투명하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감사가 지적을 해서 감사 주도로 해임 청구하는 데들 많죠. 그런 일이 우리 여의도 수정에서는 없어야 되겠고 저 없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고 요지이고 48평대 그다음에 20평대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토지동 소유자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견제를 할 거고 아마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질문의 요지는, 혹시라도 공공지원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갔는데, 그 조합 직접 설립을 하지 못하고 불발되었을 때, 아까 금천이나 강북 쪽에서 그런 사례가 한두 군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업구역도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비용 문제. 공공지원 용역 비용 문제가 혹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용역 비용은 그냥 시청하고 구청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할 일 없고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이 조합 직접 설립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못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무조건 구청에서 저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이 끝나야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동의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서 이런저런 이제 방식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이런 뭐 서로가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이나 정비계획은 똑같이 적용된다. 더 좋게 하는 것도 똑같고 많이 나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정비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뭐 도중에 또 제도가 바뀌어서 서울시 방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더 우리한테 사업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지금 서울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정책들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사업을 빨리 가게 하는 거,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정책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서로가 의견 개진 하는 중에 우리 동네에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냈다고 한다면 그게 혹여라도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좋은 의견 내기 위한 것이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일단 우리는 최소한의 선을 확보했다. 용적률 504%, 49층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마 다음에 이제 구성될 조합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영등포구청 대구주 사업가 김수진 팀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기준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요. 뭐 조합 직접 설립에 대한 동의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정보 공개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공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던 거는 저희가 다른 뭐 말씀드릴 건 없고 뭐 그대로 그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부분은 정보 공개를 신청하시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문서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일부 바뀌더라도 그것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비 계획을 주민들이 불리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정비 계획으로 받은 용적률 504%, 층수 49층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완화시켜 주면.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업이 이런저런 요소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의도 수정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입장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브라이튼 35평짜리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35평짜리가 39억입니다. 평당 1억 1천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구역 지정할 때 추정분담금 심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조합원들 분양가를 35평짜리를 얼마로 계산을 했느냐. 21억으로 했어요. 일반 분양은 23억.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일반 분양을 23억으로 했다는 얘기는 시세대로 한다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시세대로 받을 수는 없겠죠.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낮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일반 분양가가 23억 정도라고 하면 35평짜리가 굉장히 우리 사업성이 나중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여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 현재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미달이 됐다. 지금 동별로 우리 흔히 말하는 TO가 있잖아요. A동, B동은 7분, C동은 5분을 이제 뽑는데 입후보를 공고를 했는데 입후보하신 분이 미달됐어요. A동, B동에서 7분인데 예를 들어서 5분이나 6분만 했다. 그러면 3일간 더 연장을 해서 더 받을 겁니다. 받아서
추가로 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후보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먹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입후보를 더 많이 하신 동에서 그 득표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C동에서 5분이라 그랬는데 한 7분 정도 나왔다. 그런데 A동은 7분인데 6분만 나왔다. 연장했는데도 더 입후보를 안 하신다. 그러면 C동에서 7분 중에서 5위 하신 분까지는 무조건 이제 C동 지분으로 위원이 되시는 거고 6위 하시는 분, 그러니까 6번째로 득표하시는 분이 A동 한 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선거를 할 겁니다. 예. 예, 다득표자 순입니다. 다득표 순. 예, 다득표 순입니다. 예, 첫 번째는 질문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건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의 800%인데 이번에 500%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똑같이 이게 정합성이라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같아야 돼요. 거의 큰 틀에서 갖고 아주 미세한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지 지구 단위 계획에서 800을 했는데 여기 정비 계획을 500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작년 5월 22일자 정비계획 고시가 서울시 보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는 정비계획 내용이 있고 뒤쪽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PM 문제는 구청에서 별도로 뭐 우리 수정 아파트만을 위해서 PM 선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그런 것들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인접단지하고 연계성, 그 다음에 상위계획하고 정합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브라이튼하고 우리 사이에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설계업체 선정할 때 그 설계업체한테 좋은 안을 받을 수도 있고, 설계안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 비용은 별도로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의사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예. 예. 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고, 분양권, 즉, 입주권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당신 집 파세요, 조합한테.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은 100% 조합에서 이기게 됩니다. 형성권이라 그래서 조합에서 무조건 이기고 동의하지 않은 분은 팔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그 전에 파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만약에 나중까지 계속 가지고 가다가 그거 이제 팔게 되면 그분이 다행히 그 분양 신청하기 전에 마감하기 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조합원 동의 내고 뭐 분양 신청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양권도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뭐 형편은 없을 것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고 분양 대상자가 아니다. 입주권이 없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이제 여기까지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들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지금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코롱 포레스텔 306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찾아오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